직원이 0명인데 매일 아침 부서 여러 개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컨텐츠 만드는 쪽이 어제 뭘 했는지, 자료 정리하는 쪽이 뭘 모았는지, 리서치하는 쪽이 뭘 찾았는지 제가 자는 동안에 알아서 돌아가고 저는 일어나서 폰으로 결과만 봐요. 이렇게 말하면 또 AI로 돈 버는 자랑 영상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요즘 이런 영상들 많죠. 뭐 AI로 월 얼마 번다, AI로 자동화 수익을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혼자 12시간씩 일을 하다가 번아웃 직전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건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1인 기업으로서 안 무너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클로드 코드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 살게 됐는지 제가 실제로 거친 6가지 단계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되찾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먼저 제가 누군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초에 삼성에서 5년 일하다가 나왔어요. 뭐라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방향이 없다 보니까 책 사고 강의 듣고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거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업도 한 서너 개 했다가 접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작년 5월쯤에 더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지쳤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클로드 코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걸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6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거는 사실 도구가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안 풀릴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늘 더 열심히로 풀려고 했어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할 일 더 우겨 넣고. 근데 혼자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멈추면 사업도 멈추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면 불안하고 일하고 나면은 지치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멈춰버렸어요. 제가 한 4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달 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질렸다 이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대신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직원을 뽑는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일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제 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글도 쓰고 자료도 만들고 또 수강생 케어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결정 몇 개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좀 투여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시스템이 하고 저는 방향을 잡고 확인을 해요. 회사로 치면은 저는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생각 하나를 바꿔야지만 나머지 5단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부터 배우면 절대 안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 2단계는 기술 말고 진짜 아픈 문제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그럼 뭐부터 자동화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클로드 코드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떤 것부터 자동화 할까?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물론 AI가 신기하니까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 기능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만든 거는 대부분 안 씁니다. 쓸 데가 없거든요.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진짜 아프게 하는 문제예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제일 아팠던 거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가장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게 수강생 과제에 피드백을 써주는 일이었어요. 매일 60-70명의 수강생들이 작성하는 피드백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줬어야 됐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하느라 정작 다른 일을 할 힘은 남아돌지 않았어요. 여기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종이를 꺼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2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매주 반복하는데 하기 싫은 일. 2번째는 내가 이 반복 업무를 없앴을 때 되찾을 시간이 있다. 이 2가지가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로 자동화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제 고객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제 고객이 누구냐면 사실 몇 년 전에 저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직전에 혼자 다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 고객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도 진짜 내가 겪었던 고통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자동화를 할 때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결국 똑같죠. 진짜 없는 문제를 만들면은 사실 상품으로도 안 되는 거고 자동화로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겪는 문제만 풀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자동화 전에 손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진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계예요. 대부분 문제를 찾으면은 바로 자동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10중8구 엉뚱한 걸 빠르게 반복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오히려 일을 더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자동화한 영역들을 보면은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해서 그 업무에 대해 파악한 뒤였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진짜로 반복 업무가 필요한 일이 있고 반복 업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어떤 순서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클로드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클로드 코드가 마음대로 순서랑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먼저 손으로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때 적은 게 바로 클로드한테 맨 처음 주게 되는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뭐 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말투, 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워크플로우는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장에 적어두니까 클로드가 매번 진짜 제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다 때려 박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뭐 클로드.md를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오고, 또 과부하가 오다 보니까 제 말을 안 듣고 원인은 발견하기 더 어렵고 계속 완벽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추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되게 자동화를 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게 되면 이 클로드 코드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돼요. 직원을 새로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직원한테 처음부터 이거 다 외워라, 다 해라, 일 다 줄게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틀리면 이게 틀렸다고 알려주고 쌓고, 너무 많은 내용을 주지 않고 체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배치까지 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순서가 핵심이에요. 손으로 먼저 하고 단계를 적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영역을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빠른데 정확한 시스템이 나오게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다 만들지 말고 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부서도 뭐 C레벨 8명 있어야 된다 해서 다 투입시키고, 기능도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다 구성을 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반가량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크게 만들기 전에 일단 작게 만든 상태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1인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만 지체돼요. 그래서 작은 기능으로 MVP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클로드 코드도 똑같아요. 먼저 작게 구현을 하고 이게 실제로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된다면 거기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핵심 하나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동화의 90%는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만들지 않을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동안 좋아 보이는 거를 다 만들려고 엄청 시간을 많이 썼고 클로드 코드라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뭐 책 관련해서도 만들고, 감정 일기 쓰는 것도 만들고, 뭐 유튜브 다른 것도 새롭게 만들고, 진짜 생각해보면은 한 10개 넘게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좀 어설펐거든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고 그거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아 보이면은 다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제일 효과가 클 거를 하나 골라서 그것부터 먼저 끝장을 보고 나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이것도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게 계속 떠올라요. 왜냐면 도파민이 엄청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추가했다, 저 기능도 추가했다, 만들고 나서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돼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지? 이거는 진짜 필요한가? 이런 복잡함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업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는 한 가지씩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사업의 핵심을 바꾸나? 만약에 핵심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메모장에다가 적어두고 지금 하던 것부터 끝낸 다음에 메모장을 보고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 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를 끝까지 만든 그 경험이 10개를 벌려놓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거든요. 사실 이것도 1인 기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1인 기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상품을 짜고 컨텐츠 구조를 만들고 런칭부터 하는 이 한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이 사이클을 돌려야지 여기서 개선할 부분이 보이는데 그냥 이 주제가 좋을 것 같아. 컨텐츠 만들어 볼까? 근데 막상 상품에 대한 런칭은 안 하고 다른 거를 또 벌려요. 이러면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클로드 코드든 1인 기업이든 이제 먼저 완성을 해보면 그게 다음 자동화의 자신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쯤에서 멈춘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는 결국 완성을 못 시키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수강생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하나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하기 전에 빼는 게 오히려 혼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사람 대신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제 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개의 부서가 생겼습니다. 뭐 컨텐츠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시스템을 점검하는 쪽으로 뭐 여러 개 생겼죠. 각자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돌고 저는 이제 결과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클로드 코드는 한 명한테만 일을 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큰 일을 시키면 그 일이 작은 일로 쪼개지고 여러 개가 동시에 일하는 구조를 띱니다. 마치 제가 팀장이고 이제 팀원 여러 명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회사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령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커피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에 시간을 써요. 예전에 회사만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직접 받았던 일을 수행하고 뭐 SOP를 보고 공부하고 일을 했던 거를 메일로 보고하는 그 형식은 똑같은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직원은 월급도 줘야 되고 인사 갈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24시간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관리도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자동화를 좋아해요. 반복되는 일은 끝까지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진짜 재밌고 저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측면에서 엄청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진짜 자동화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자동화를 통해 번 시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또 자동화 시켜놓고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벌려고 나머지를 시스템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이 자동화로 그 시간을 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있는 분들, 번아웃이 와서 저 일을 해야만 하는데 저 일이 재밌긴 한데 너무 반복적인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업무에 지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가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렇게 되찾은 시간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토대로 제가 여태까지 제작했던 그런 영상들, 앞으로 제작할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실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6가지 단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술 말고 내가 겪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동화 전에 손으로 먼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핵심 하나만 끝까지 먼저 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는 시스템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번 시간으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이 사실 이번 영상의 진짜 주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랑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클로드 코드를 먼저 배우고 또 연구를 해서
많은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따라서 혼자 하기에 막막하다 하신 분들은 댓글도 작성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그럼 그걸로 또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